장에서 그런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내 몸을 망가뜨리는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이 세 가지가 내 몸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음식 섭취 방법입니다. 잘못된 상식 중에 하나인데요. 너무 저염식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김준영의 아프지 마쇼. 안녕하십니까. 자율신경 기능의학을 진료하고 있는 마음 편한 유액과 김준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장 문제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장이라는 것이 건강의 가장 중심이고 인간에게서는 식물의 뿌리다라는 측면으로 또 장의 중요성을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염증성 장, 그 다음에 기능성 장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염증성 장질환과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염증성 장은요, 말 그대로 장에 염증이 있다는 거예요. 과민대장도 사실 염증이 있는 겁니다. 염증성 장이라고 이름을 딱 붙여놨잖아요. 이거는 누가 봐도 염증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장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증상이 되게 생길 것 같습니까? 소화가 안 돼요. 체한 느낌이 들어요. 가스가 차요. 설사를 해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겠죠. 그것이 염증성 장질환이든 아니면 과민대장이든 비슷하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염증이 있으면 통증이 동반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궤양성 대장염 이런 것도 있고요. 크론이라고 이제 자가 면역성 질환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과민성 대장의 가장 큰 기본적인 문제는요, 연동운동 장애예요. 그러니까 연동운동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는 얘가 밀었을 때 이게 늘어나야 돼요. 얘가 다시 좁아졌을 때는 이게 다시 늘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쑥 이렇게 지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쪼았는데 얘가 안 늘어나. 또 쪼고 더 세게 쪼고 계속 쪼을 때 통증이 이제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증의 양상이 조금 달라요. 이 염증성 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통증이 계속 있습니다. 더 나빠졌다가 조금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없어지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어요. 과민대장은 확 아픈 시기가 있는데 좀 지나면 또 말끔하게 또 괜찮은 시기가 또 있습니다. 또 특징적인 건 이거예요. 이게 이제 연동운동에 문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연동운동은 내가 수면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자율신경이 조금 더 가라앉는 효과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연동운동이 낮에는 막 활발하게 이게 이제 작동을 하다가도 잘 때는 좀 잠잠해져요. 그래서 잘 때는 배가 별로 안 아파요. 이런 게 특징적인데요. 염증성 장질환은 잘 때도 아파요. 자다가도 설사 때문에 이제 일어나야지 되고요. 장 문제가 시도 때도 없이 늘상 있는 게 이제 염증성 장질환의 또 특징이다. 이렇게 이제 좀 구별해 볼 수 있다. 이런 거죠. 물론 약을 먹거나 염증이 좀 많이 조절이 된 분들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이런 증상들이 많이 없어지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치료를 받기 전인 분들은 증상들이 그렇게 이제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주로 10대에서 20대의 발병률이 높은 이유는 뭘까요? 자가 면역 질환의 종류가 이제 장에서 생긴 게 이제 크론병인데요. 크론병의 문제는 꼭 장의 문제가 아니고 구강부터 항문까지 전부 다 영향을 이제 받는 것이 자가 면역의 문제가 이제 생긴 거거든요. 근데 자가 면역의 문제는 99.9%가 장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장에서 그런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점막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 바로 크론병이에요. 점막이 얇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막이 얇아지니까 괜찮은 것도 쉽게 이상한 구멍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이것도 나쁜 놈이야, 저것도 나쁜 놈이에요. 나한테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이것도 나쁜 놈이네. 장에 어디엔가 갔더니 그런 비슷한 일들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은 세포인데도 불구하고 개인이 찝쩍거려 가지고 개인이 수리한다고 분해를 해버려 가지고 더 이상 복구가 안 되고 망가지는 게 크론 자가 면역 질환의 큰 특징이 되는 겁니다. 장이 왜 망가지는가부터 먼저 교정을 좀 해야지 되는데요. 장은 나쁜 균 때문에 일단 망가집니다. 두 번째는 내가 먹지 말아야 될 음식, 그러니까 소화를 잘 못 시켜가지고 계속 찌꺼기를 너무 많이 남기는 음식. 세 번째는 중금속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는데요. 특히 크론의 경우에는 장의 점막부터 먼저 망가져지게 되는 거예요. 왜 수리가 안 되나를 먼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점막의 구성 성분이요 95%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부족한 사람이다 그러면 점막이 쉽게 망가지게 된 거죠. 이 점막에 있는 물들은 물의 특성상 흘러야 되는데 흐르지 않고 코팅이 된 듯이 딱 붙어 있어요. 그걸 만들어 주는 게 당사슬의 힘입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혈액을 통해서 장세포를 통해서 나와야지 되는 거예요.
장의 혈액순환이 좋지 않다는 것은 장의 연동운동과 관련이 되고요. 전체적인 혈액순환이 좋지 않다는 것은 자율신경과도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장 점막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장 점막의 문제가 어떤 사람이 자가 면역으로 이제 이어지게 된다면 그게 크론이 이제 되는 거예요. 맵고 짠 음식을 먹는 게 확실히 염증성 장질환을 유발하나요? 사실 제일 많이 손상을 시키는 거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단추를 잘 잠그는 게 중요한데, 일단은 관략근이 튼튼해야 돼요. 그러니까 위장은 아래 위로 관략근이 충분하게 있어야지 꽉 잡아놓고 여기에서 계속 위산이랑 음식을 섞어가지고 죽처럼 만드는 거거든요. 그게 제일 첫 번째 이제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죽을 만들려면 위산이라는 게 잘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 기능을 못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역류성 식도염을 쉽게 생기게 하는 거. 톡스림을 계속 유발하는 거, 그 다음에 위산이 부족해서 소화가 안 된 느낌을 계속 들게 하는 거, 그것이 장을 나쁘게 하는 이유를 알면 좋은데요. 제일 첫 번째가 과식이에요. 많이 먹는 거 제일 첫 번째 원인이 되고요. 두 번째가 설탕, 밀가루, 음료수, 과일을 자주 섭취하는 겁니다. 주로 간식이거든요. 이 간식을 끼니로 때우는 경우들이 많은 경우. 근데 애들 보면은 대부분 그렇게 삽니다. 세 번째가 매운 음식이에요. 매운 음식은 물론 뭐 스트레스를 푸는 데는 엄청 좋죠. 매운 거 다 먹고 이제 뭐 요즘 또 매운 것들이 얼마나 인기가 많이 있으면 그만큼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산다는 반증이기도 하지만, 과식, 설탕, 밀가루, 음료수, 과일, 매운 음식, 이게 내 몸을 망가뜨리는, 그러니까 실제로는 위장을 망가뜨리는 거지만 위장이 장을 망가뜨리고, 장이 망가지는 것은 식물의 뿌리가 망가지는 거랑 같기 때문에 내 몸을 망가뜨리는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이 세 가지가 내 몸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음식 섭취 방법입니다. 염증성 장질환이 있는 경우 일반인보다 대장암 위험이 6배 높아진다는데 전조 증상을 알 수 있을까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신체적인 변화들이 있잖아요. 해결이 잘 안 될 때는 우리 몸에서 항상 만성 염증이라는 걸로 이어지게 됩니다. 염증성 장질환은 이미 염증이잖아요. 그냥 장염 같은 문제가 아니에요. 자가 면역 질환은요, 처음 생기기 이전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고요. 앞으로도 계속 문제를 만들어내는 게 자가 면역의 가장 큰 골칫거리예요. 근데 이런 오랜 기간 있는 게 만성이잖아요. 그러면은 염증성 장질환이 있다는 거는 만성 염증이 있을 가능성들이 누구보다도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암들을 일으켜도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염증성 장질환이다 보니까 장에는 거의 확률이 훨씬 더 암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암이 생기는 것도 문제지만요, 염증이 계속 이제 생기게 되면은 이게 이제 쪼그라들어요. 우리가 흉터가 계속 생기면 이게 좀 쪼그라들잖아요. 그럼 흉터가 뭐 맨날 땡기는 느낌도 들고 뭐 이제 그렇게 되듯이, 그렇게 좁아지게 되면 연동운동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은 결국은 그것 때문에 수술을 해야 되고요. 염증이 좀 이게 장 안에만 있으면 좋은데, 염증성 장질환들은 염증이 안과 바깥에도 또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바깥에 생기게 되면 유착이 되거든요. 그러면 장 운동이 또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또 잘라내는 수술을 해야 되고, 이래저래 장이 또 짧아지게 돼요. 안 그래도 길어도 제대로 염증 때문에 제 기능을 못 하는데, 짧아지게 되면 그나마도 더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문제들을 계속 양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는 이 근육을 자꾸 녹이게 되고, 근육을 찌지 못하게 되고, 소화 흡수를 못하게 되니까 전신의 건강 상태가 쇠약해지고, 이게 계속 이제 진행해 가는 과정이에요. 염증성 장질환이 특히 잘 생기는 위험군이 있나요? 체질이라고 찾기보다도 몸 상태에서 찾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위장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 사람들일 가능성들이 좀 많고요. 또 자율신경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 사람들, 점막이 망가져 있는, 탈수가 만연한 사람들. 많은 분들이 이제 탈수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럼 물 많이 마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탈수라고 하는 건 내 몸에서 물을 이용할 수 있는 물이 어느 정도로 저장되어 있느냐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마셔도 탈수가 있을 수 있고요. 아무리 많이 버렸는데도 탈수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이 탈수가 왜 문제가 생기냐면은 제일 잘못된 상식 중에 하나인데요. 너무 저염식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저염식을 하게 되면은 내 몸에 소금기가 부족해지잖아요. 소금은 세포가 살아갈 수 있는 최적의 주변 환경을 만드는 역할들을 합니다. 이 소금하고 물은 같이 따라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소금 가는 길로 물이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소금의 농도가 적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에 사는 일은 물을 버려내게 되는 겁니다. 내가 밤에 잘 때 맨날 이렇게 화장실을 자꾸 가야 돼요. 이게 물을 조금만 마시면 자꾸 체하는 느낌이 들어요. 뭐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소금의 양이 내 몸에 부족하다라는 건데 아니에요. 저는 음식 먹을 때 먹으면 이제 뭐 짜거든요. 그러니까 난 짜게 먹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자기 착각입니다. 땡겨서 짠 맛을 느끼는 거지 실제로 음식에 짠 건 아니고요. 그리고 내 몸에 충분한 소금의 양을 보충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소금을 보충하려고 엄청 한 말을 소금을 오늘 이제 다 먹겠다 생각을 하고 다 먹었잖아요. 그러면은 엄청 내 몸이 짜질 거냐? 아니에요. 우리 몸은 소금을 필요 이상으로 가져왔을 때 다 버려내게 됩니다. 내가 소금이 지금 부족하다 그래도 이걸 다 채우고 버리는 게 아니에요. 조금밖에 안 하고요. 그 다음 또 버려요. 그 다음에 또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 또 조금 더 하고 버리고 조금 더 하고 버리고 이걸 반복했을 때에야 비로소 정상 범위 안으로 들어오게 이제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계속 꾸준하게 하셔야지 된다. 그게 이제 제일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근육은 이게 물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물탱크와 같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떠냐면은 덩치는 있어요. 근데 근육량을 체크해 보면요, 지방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것은 이제 체지방률이라고 하잖아요. 지방은 뭐 잘 아시다시피 물과 기름이 섞입니까? 안 섞여요. 지방에는 물이 없습니다. 근데 덩치가 있으니 근육을 측정을 하면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체지방률이 높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내 몸에 있는 근육의 양은 적은 거예요. 노인이 되면 근육이 저절로 줄거든요. 근데 싱겁게 또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했을 때 어느덧 내가 먹고 있던 양이 두세 알에서 벌써 뭐 10알이 되고 어떤 분들은 한 주먹, 뭐 하루 종일 약만 먹다가 시간 다 가는 그런 분들이 이제 되게 되는 거예요. 그걸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섬유질이 많은 생채소는 장을 자극할 수 있어서 먹지 않는 게 오히려 좋나요? 채소를 먹는 방법을 조금 이제 바꿔야 돼요. 내가 장이 나쁘다 이러면은 우선 제일 첫 번째 피해야 될 것이 생야채. 생야채를 계속 이제 자주 드시는 분들은 사실 장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계속 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생야채를 다 꼭꼭 씹어서 넘길 수가 없거든요. 근데 꼭꼭 씹어서 넘길 수 없는 것의 대표가 쌈 싸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쌈을 싸서 먹는 버릇을 계속 들이면요, 나중에 장이 좋지 않을 가능성들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익힌 야채를 드시는 게 제일 좋고요. 제일 좋은 거는 부고운 나물을 드시는 것이 권장사항이 이제 되는 겁니다. 국건더기를 잘 드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건더기만 드시면 안 되고요. 그 국물을 잘 드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물도 드시고 건더기도 드시고 이렇게 이제 하시면 좋고요. 그 채소를 또 갈아서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갈아서 드시게 되면 상당히 이제 많은 양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식이섬유가 특히요. 근데 이 대부분의 식이섬유는 우리 장에서 잘 이용을 하지 못하는 식이섬유 종류예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셀룰로즈라고 하는 건데요. 셀룰로즈는 변의 양과 부피를 늘리는 데 주로 쓰여지게 되고요. 아주 일부 특수한 균들이 우리 몸에 좀 도움이 되도록 할 수는 있겠지만 누구한테나 다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소량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량을 처리를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처리를 못하는 식이섬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 식이섬유를 그렇게 갑작스럽게 많이 넣잖아요. 그러면 장에서 연동운동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제일 첫 번째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균들이 이제 제대로 잘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변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한계가 생겨요. 또 세 번째는 미네랄을 흡착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으로 너무 많은 양의 식이섬유를 먹는 거, 또 장이 좋지 않을 때 생야채를 먹는 거. 근데 이 갈아서 먹는 분들은 대부분 익힌 거를 갈아서 먹기보다도 생으로 드시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죠? 다른 뭐 야채 주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제 여러 가지 레시피들은 익혀서 하는 것들도 있지만 생으로 드시는 것들은 우선 좀 조심을 하시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장 문제라고 하면요, 3일 밤낮을 세워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사실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장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고, 이 기능이 왜 망가지는가에 대해 가지고 여러 이제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장 문제만 잘 해결하고 장만 잘 관리하더라도 사실 내가 뭐 다른 건강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 없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에 치명적으로 타격을 입는 것이 요즘은 너무 흔해 빠진
과민대장이고요. 아주 소수이지만 너무나 고생을 하시는 염증성 장질환이 어떻게 다른가, 어떻게 장이라는 것을 관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장의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에 대해 가지고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 건강, 기승전장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장에서 소리가 나고 설사가 심한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8년 정도 고생을 했는데요. 한의원에도 가보고 내과에도 가봤지만 오래 약을 먹어도 큰 차도가 없던 차에 유튜브를 보고 마음 편한 뉴외과를 찾게 되었습니다. 저는 작년 10월부터 병원을 다니기 시작해서 한 3개월 정도 프롤로 치료를 받았을 때 증상이 호전되는 것을 확인을 했고 지금은 병원을 다닌 지 6개월이 됐는데 과민성 대장 증후군 증상이 다 사라져서 정말 큰 효과를 봤습니다.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준영